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천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모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규모 총회를 열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벚꽃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대변인,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소상공인 정책관을 만나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 인근에서 소상공인 천여 명이 모여 대규모 총회를 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사업 분야의 대기업 진입을 막기 위한 적합업종 특별법의 법제화를 촉구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47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해제를 앞두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양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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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천여 명의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규모 총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소상공인 업종에 무분별하게 자본력을 이용해서 침탈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 통과를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결집된 힘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자본이나 고도의 기술 대신 단순 노무 투입이 많은 생계형 사업 분야에 대기업 진입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마련해 소상공인 생계에 직결되는 업종 73개 품목을 지정해 권고사항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47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이 해제될 예정으로 해당 업종은 대기업의 진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 측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히 처리할 사항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작 법제화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던 쟁점조차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만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저희 공구와 철물이 추가로 법제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개월째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매번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2006년 고유업종 제도 폐지 후 대기업이 소상공인 영역에 대거 진입하면서 위기를 맞았던 소상공인. 700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적합업종 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스티비 뉴스 양가희입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서 예쁜 봄꽃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튤립이나 유채꽃 등 다양한 봄꽃을 보기 위해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봄꽃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석촌 호수 벚꽃 축제 현장에 안서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호수를 따라 피어있는 벚꽃들, 이곳저곳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일 낮 시간임에도 석촌호수에는 이렇게 봄꽃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산책도 하고 공연도 보고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날씨 좋아서 기분 너무 좋고 친구랑 오늘 원래 일하는 날인데 휴무 받아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제 바람 많이 불었잖아요. 오늘은 날씨가 풀려서 너무 좋아요. 그냥 꽃도 막 날라다니고. 꽃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플리마켓. 액세서리와 캔들, 드라이플라워 등 수공예 아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또 캐리커처를 그리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자체가 크게 수익사업을 내기 어려운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자체와 같은 행사를 지자체에서 행사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나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회라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 존도 마련됐습니다. 청년 창업가들 사이로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40년 동안 호텔에서 셰프로 근무했다는 이경재 씨는 은퇴 후에 집에 있기가 무료해서 푸드트럭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미있고 또 이렇게 용돈도 벌고 우리 손자들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쁜 옷도 사주고 참 좋잖아요. 한편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되는 석촌호수 벚꽃축제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알리는 행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일자리와 착한 소비, 함께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기업들도 모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과 컨설팅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벚꽃 나들이도 하시고 관련 정보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스TV 뉴스 안소연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2018년 지원 정책 방향과 세부 지원 내용 등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소상공인 정책관으로부터 창업 성공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향후 정책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곳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이 활짝 꽃피우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향후 정책이나 또 나아갈 방향,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금년도에는 혁신형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노포라고 해서 100년 이상 된 가게들이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 장수하는 소상공인이 아직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상인 분야에서는 100년 가게, 30년 이상 된 기업들이 소상인들이 100년 이상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100년 가게 사업하고 소공인 중에서 다른 소공인보다 기술력이나 혁신성이 뛰어난 그런 소공인들을 명문 소공인으로 발굴해서 육성하는 명문 소공인 육성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소상공인 개별적으로는 영업력이나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5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뭉치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정부에서 필요한 예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도 뭉치면 힘이 된다는 그런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확산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울러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사회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 부에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소상공인도 앞으로 혁신성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꼭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 노력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대변인으로서 기꺼이 후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 소상공인들도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보신 VCR은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소상공인 정책관과의 인터뷰를 주제별로 짧게 편집한 내용입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4시 30분과 일요일 저녁 6시 40분, 중기부인 상생협력을 말하다를 통해 전체 내용이 방송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창업기업의 판로 개척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 구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기술개발제품 시범 구매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시범 구매 제도를 통해 창업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와 함께 전체 구매 품목수가 확대됨에 따라 기술개발 제품 공공구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2018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6개 기관이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기술개발 제품의 규모는 총 430억 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이번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경제, 산업, 고용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조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해 김명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의 발제로 시작했는데요. 김 소장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R&D 추진과 R&D 챌린지, 다양한 소프트웨어 R&D TF,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을 주요 이슈로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스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